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입니다. 예전에는 이 개념을 근의 분리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그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반드시 그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적어 볼게요. 조건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외우면 편합니다. 축구 한 판. 요거를 말을 조금 바꿔서 한 판 축구, 이렇게 축을 구한다 이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요 한을 함으로 좀 바꿀게요.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요거 세 개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요. 조건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을 구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수값의 부호, 요거 풀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함수값의 부호, 그리고 판별식,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될 수도 있고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의 위치, 요거 세 개를 가지고 부등식의 범위를 구해주면 답이 나오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입니다. 그래프가 제가 편의상 요거 설명할 때 모두 다 이차함수 그 최고차 계수는 양수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으면 전부 a를 양수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할 텐데, 뭐 음수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저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인지 그냥 두 근인지에 따라서 판별식이 좀 달라지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일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두 근이면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근을 이제 하나로 본다고 생각해가지고 두 근에서 등호를 뺄 수도 있는데, 아니고 두 근이면 그냥 등호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0을 기준으로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겨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함수값 보세요. 0을 넣었을 때 이 함수값의 부호 있죠. 얘가 이거를 fx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f0이 0보다 커야 되죠.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가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대칭축은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두 근인데 중근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요거 세 개의 공통 범위의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조금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요거를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도 정답이 나옵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이 양수겠죠. 양수니까 두 근의 곱도 양수겠죠. 양수니까. 맞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 지금 먼저 알려드린 이 방법이 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더 많은 경우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 두 가지를 다 얘기할게요. 그러면 두 근이 이번에는 모두 음수인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그래프가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길 겁니다. 역시 한 판 축 먼저 해볼게요. f0이 0보다 크죠. f0이 0보다 큰 걸로는 뭐 여러 가지가 설명됩니다. 그냥 여기만 지나면 다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축이 0보다 작은 쪽에 있죠. 그는 제가
아까 여기 등호 붙여야 된다고 실수했습니다. 등호 붙여야 됩니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등호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세 개를 따져서 부등식의 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두 근의 합이 음수겠죠.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두 근의 곱은 근데 양수입니다. 음수 두 근을 곱했으니까 양수입니다. 판별식은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맞죠? 세 번째는 이제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를 따져볼 텐데 내려갈게요. 그리고 3번과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이고 절대값은 같은 경우도 해볼게요. 절대값이 둘이 조금 다릅니다. 두 근의 부호가 반대면 역시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한쪽은 음수에서 만나고 한쪽은 양수에서 만납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큰 경우죠. 그리고 이렇게 생기면 반대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작은 경우죠. 그리고 요 세 개 동시에 설명할게요. 절대값이 같은 경우는 이럴 겁니다. 정중앙에 0이 있겠죠. 자, 두 근의 합과 곱과 판별식으로도 할 수 있고 한판 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한판 축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F0은 음수죠. F0은 음수. 판별식은 여기서는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니까 중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판별식이 양수여야 돼요. 중근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칭 축이 0보다 살짝 왼쪽에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이라고 이제 쓸게요. 마이너스 2a 분의 b입니다. 축이 음수여야 됩니다. 밑에 거는요. F0이 0보다 작은 건 똑같죠. 그리고 판별식도 역시 부호가 다르니까 중근일 수 없어요. 그래서 0보다 커야 되고 축이 0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고 두 근의 합과 곱으로도 풀 수 있어요. 두 근의 합은 잘 보면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두 근의 합 0보다 작을 겁니다. 곱은 역시 음수일 거예요. 양수니까.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밑의 경우는 약간 오른쪽으로 쏠려 있죠. 두 근의 합 양수일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쓰는 것보다는 요게 더 일반적인 경우를 많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연습하는 게 더 좋습니다. 둘 다 알아들은 게 제일 좋겠죠. 곱 역시 음수, 판별식은 양수입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데 절대값이 같다는 말은 요게 두 근의 합이 0이겠죠. 그렇죠? 두 근의 합은 0이고 곱은 음수죠. 맞죠? 판별식은 양수다.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한판 축으로 풀면요. F0이 음수. 맞죠? 그리고 축이 정확하게 0입니다. 판별식은 양수. 축이 딱 0이죠. 그래서 요거의 범위를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필기 내용은 제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조금 더 확장된 게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예를 써놨는데 이걸 이렇게 5개 정도 연습하면 이제 다른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대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그래프를 그리고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축구 한 판 이렇게 기억하면 안 까먹습니다. 1번부터 따져볼게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큰 경우, 역시 아래로 볼록한 걸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 케이스는요. 실제 문제는 이게 다 숫자이기 때문에 부등식을 풀어서 답을 써야 됩니다. 저는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P를 기준으로 두 근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건 두 근의 합, 곱 이런 걸로 푸는 것보다 한 판 축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역시 여기서 fx는 ax제곱 bx 더하기 c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함수값 fp가 양수죠. 여기 부호가 양수 맞죠? fp는 양수. 대칭축의 판별식은 등호를 넣겠습니다. 한 판 대칭축의 위치는 p보다 큰 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요거 세 개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큰 경우를 설명하는 그 해가 됩니다. 2번도 보면요.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FP 양수죠. 축이 P보다 작은 쪽에 있고, 자, 다시 말하지만 두 근이라고 나오면 판별식에 등호를 넣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등호를 빼주면 됩니다. 3번을 좀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3번을 제가 설명하고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교과서 같은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FP가 음수인 경우만 따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축이랑 판별식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P가 음수니까 어차피 아래로 볼록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올 거기 때문에 판별식은 저절로 양수가 됩니다. 이게 수식으로 증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축은 좀 무의미하죠. 축이 어디 있다고 말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는 이 케이스만 보면 됩니다. 축이 어떻게 있을지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축은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증명을 보여드릴게요. FP가 음수면 저절로 판별식이 양수라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따져도 되는데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안 따지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FP가 음수라는 거는 얘가 음수라는 소리죠. 이 부등식으로부터 판별식이 양수라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잘 보세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이걸 이용해서 이걸 밝히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볼게요.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4a를 곱하겠습니다. 음수를 곱해서 부동호 방향을 바꿔주고요. 양변에 b제곱을 더하면 부동호 방향이 유지가 됩니다.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이쪽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오른쪽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반드시 0보다 크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식으로 증명 가능하지만 요거를 보이는 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알아둬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 논리적인 증명을 좀 받으면 수학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 더 볼게요. 한 근은 P보다 작고 한 근은 PQ 사이에 있는 경우. 4번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4번, 5번 동시에 설명할게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고
5번은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를 따지는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FP가 음수면 되고 FQ가 양수면 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음수인 부분이 있으면 두 근을 갖는다는 거는 방금 밝혔죠. 그러니까 FP가 음수인 걸로 두 근을 갖는다는 걸 밝혔는데 여기에 근이 있으려면 Q를 넣었을 때 양수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FP가 음수인데 Q를 넣어서 양수인 걸 확인 안 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Q보다 큰 근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조건을 따져야 됩니다. 판별식 안 따져도 됩니다. 축도 뭐 따지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5번은 다 따져야 됩니다. 보세요. FP가 양수고 FQ가 양수, 함수값이요. 양수인 것만으로는 근이 있다고 보장을 못해요.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양수면. 그래서 추가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등호 빼면 됩니다. 판별식이 맞죠?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여기서 끝내면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양수면서 저쪽에 가서 두 근을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두 근을 갖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양수인데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근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딱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축 있죠. 대칭 축이 P랑 Q 사이로 반드시 들어와야 이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다 따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한판 축구 한판, 이렇게 기억하면 안 까먹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 알겠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함수값의 부호, 그리고 판별식, 그리고 축의 위치, 이렇게 세 개를 따져서 부등식을 풀면 이 문제 안 틀리고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이거에 관련된 실제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